푼지의 조금 이야기. 안녕하세요, 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수치지도 시리즈 마지막 영상으로 수치지도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차례의 영상에서 수치지도가 무엇이고 다운은 어디서 받고 좌표 변환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3개의 영상을 안 보셨다면 한 번씩 보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편 처음부터 수치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수치지도를 가지고 단순히 현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을 말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겠지만 일단 조경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기본계획 분야의 현황 분석 파트에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조경 기본계획의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 나온 현황 분석의 내용을 보면 조경 계획 과정의 환경 분석 및 평가에 자연환경 분석, 인문환경 분석 및 생태 분석, 시각환경 분석 이런 것도 있죠. 이걸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연환경에는 대기환경, 물환경, 토양환경, 지형, 식생환경, 동물환경, 자연경관 및 생태계 등이 있고, 인문환경 및 생태에는 토지 이용, 교통 동선, 인구, 주거, 문화재, 경관일조,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 폐기물, 생태 이런 것들을 분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환경 분석에서는 여러 경관적 요소들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죠. 이러한 다양한 분석 요소들 중에 물환경, 지역의 수계의 물리적 현황, 그리고 지형, 표고, 경사, 향, 토지 이용, 행정구역, 규제구역 등, 그리고 교통동선에는 도로, 주거, 문화재, 시각환경 등이 이 수치지도를 활용해서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수치지도에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의 수계를 파악한다거나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을 활용하여 이렇게 표고 분석을 하고, 경사 분석도 하고, 이렇게 향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행정구역 정보를 이용하여서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지도의 도로 정보를 활용하여서 교통체계 및 접근 체계를 파악하기도 하고, 이렇게 농촌계획과 단지설계 등의 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조망점에서 가시영역을 검토하는 가시권 분석에서도 이 수치지도는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즉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선 대상지에 대한 토지 관련 정보들의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한데, 이때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인터넷에 검색해서 캡처하고, 이렇게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이렇게 대충 거리를 재고 이런 식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치지도를 활용하여서 정확한 분석을 도출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초기에 이렇게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업 위치와 사업 내용들을 파악합니다. 발주처나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 모르니 일단은 수치지형도 원본을 가지고 사업 위치와 내용을 결정하는 데 활용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의견 취합 과정이 끝난 다음에 설계 도서를 작성할 때 비로소 측량을 맡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측량을 하게 되죠. 실시설계에서는 시공되는 정확한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정확한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지요. 수치지도 원본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해서 아예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측량도를 가지고 설계를 해도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시설계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근거, 설계 어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량 성과물과 수치지도 원본이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꼭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이렇게 측량을 맡겨서 성과품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수치지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저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수치지도 1편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수치지도는 이렇게 8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 건물, 시설, 식생, 수계, 지형, 경계, 주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러한 분류 항목들은 세부 레이어로 구분되어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수치지형도 원본의 레이어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들이 있죠. 이 도각 하나에 이 수많은 레이어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수치지도는 너무나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렇게 한번 레이어를 보시고 너무 복잡해 하고 거부감이 들어서 현황이 이렇게 생겼구나 파악만 하시고 더 깊게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레이어들이 어떠한 레이어인 줄 알고 어떠한 항목인 줄 알고 필요한 요소들만 추출해서 보여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수치지도의 활용성은 매우 높아지고 토지에 관련된 우리의 업무, 이를테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본계획의 현황 분석 파트의 모든 분석 자료의 기본 토대가 되니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대한 정보는 나라에서 정리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의 구조 3항에 보시면 국토지리 정보원장은 수치지도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의 분류 체계를 세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주체에서 수치 지형도라고 치시면 아까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나온 수치 지형도 작성 작업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맨 아래 별표, 여기 보면 첨부 파일 버튼을 이용해서 다운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첨부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별표 1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 코드 요거를 다운받습니다. 다운 받아 주시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 코드 안이라고 해서 이러한 엑셀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아까 수치지도를 그냥 레이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죠.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대분류. 다시 이 대분류를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건물, 경계, 교통, 수계, 시설, 식생, 주기, 지형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아까 한번 같이 봤던 요 큰 분류 체계를 나타내는 것 같네요. 요 큰 분류 체계하고 요 통합 코드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통합 코드 맨 앞자리하고 요 대분류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를테면 교통 분야는 이 통합 코드 앞자리가 A인 거고, 건물은 B, 그리고 시설은 C, 그리고 식생은 D, 이런 식으로 대분류와 통합 코드의 앞자리가 연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코드가 바로 수치지도의 레이어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이 대분류와 통합 코드의 상관관계만 알고 있어도 많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레이어를 전부 껐다가 한번 A만 열어볼게요. A는 아까 여기서 봤듯이 도로에 대한 교통에 관한 사항이죠. A를 한번 이렇게 켜보시면 이렇게 교통에 관한 정보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B만 열어보면 B는 건물이었죠. 이렇게 건물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C는 시설에 대한 게 나오겠죠. 이런 시설물에 대해 나오고, 1편부터 보고 있는 강화문관장 수치지도를 활용해서 자세하게 볼까요? 레이어를 다 끄고 이렇게 A만 켜볼게요. A만 키면 이렇게 도로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B를 다 켜볼게요. B만 다 키면 이렇게 건물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 끄고 이렇게 알파벳 첫 자리만 이렇게 보고 클릭하면 8가지 분류 체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계입니다. 수계 2는 수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하나하나의 객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거는 무엇일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를 클릭하고 이 레이어 B00141116 이거를 기억했다가 지형지물 표준 코드로 가서 이 끝에 4자리를 검색해 주면 됩니다. 4116 그러면 여기 있네요. 무벽 건물이네요. 이 무벽 건물이 있는 거고, 하나 더 볼까요? 요거 이 레이어는 2로 시작하고 2112입니다. 검색 눌러서 엑셀에서 2112 쳐주시면
네, 이렇게 하천의 중심선인 걸 알 수 있네요. 세류에 대한 중심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치지도의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 수치지도가 담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본인들이 찾고 싶은 정보라든지 현황 분석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수치지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 수치지도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듯이 벡터 파일입니다. 이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벡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GIS나 일러스트를 연동해가지고 이 수치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도로 레이어만 가지고 가서 도로 모양을 일러스트에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물만 가져가서 이 건물에 색을 입히고 그림자를 준다든지 할 수 있겠죠. 한번 저는 작업할 때 많이 쓰진 않지만 이 정도의 수치 지형도를 가지고 일러스트를 옮기는 걸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먼저 이 도로 관련된 거는 이 도로 외곽선은 가져갈 필요 없고 이 중심선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 중심선의 두께를 줘가지고 일러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를 보시면 이 교통의 중분류에 보시면 도로 경계가 있고 도로 중심선이 있죠. 이 중심선 레이어만 켜주면 됩니다. 보시면 A002로 시작되는 이것들이 중심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켜가지고 가져가면 되겠죠. 레이어를 키셔서 다 끄시고 A002 요 3개만 키면 되겠네요. 이 3개만 키면 이렇게 도로의 중심선만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새 파일에다가 좌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건물도 가져갈게요. 건물은 뭘 가져가야 될까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수치지도는 점선면, 문자, 기호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삽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 면인 것만 가져갈게요. 14119까지가 면이네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 다 끄시고 B0014119까지 8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딱 키시면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면적인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를 또 가져갑니다. 참고로 이 건물 가져가실 때는 안 닫힌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닫기를 해주시고 동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가져가죠. 강원 공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 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수계도 하천 중심선만 가져가면 되겠죠. 선적인 요소를 표현할 때는 중심선을 가져가고 건축물 같이 면적인 요소만 가져가면 됩니다. 하천 중심선은 2002까지네요. 2002만 여셔서 2002까지만 이렇게 두 개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주고 여기를 넣어주고, 지형적인 요소도 가져가 볼까요? 이 지형적인 요소는 FA에 관련된 거 표고점은 필요 없고 001까지 001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 001인 거는 전부 다 켜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제가 삽도로 작업하려는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가져온 레이어만 남아있겠죠. 이 레이어를 가져가서 각각의 두께를 다르게 준다거나 이런 효과들을 따로따로 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대분류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중심선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우선 건축물, 그리고 하천, 그리고 지형 이렇게 만들고, A는 도로 중심선으로 옮겨주고, B는 건축물로 옮겨주고, E는 그렇게 하고 나서 퍼즐하면 이렇게 원하는 것만 남게 되죠. 이렇게 4가지로 레이어가 분류되었습니다. 4가지만 저장을 하겠습니다. 삽도용으로 저장을 해주고 일러스트를 한번 켜볼게요. 일러스트를 켜셔서 파일을 열기를 해주고
이 방금 석도형이라고 저장한 CAD 파일을 열어줍니다. 뭐 원본 크기, 대지에 맞게 크기 조절이죠. 이런 것도 뭐 아무거나 선택해서 50% 정도 대지에 맞게 해줘도 되고요. 원본 크기는 보통 너무 크니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지에 맞게 크기 조절하면 그 조그만한 대지에 들어가는 거고, 이 크기 조절 한 50%에서 열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열리게 되죠. 수치지 용도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DWG 파일이나 DXF 파일을 이렇게 일러에서 바로 열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지형, 하천, 건축물, 도로 중심선 요 네 가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도로 중심선만 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좀 너무 크니까 좀 줄여줄게요. 전체 선택을 해서 10%로 줄여주고, 이 정도로 줄여주고, 대지 크기를 좀 키울게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평소에 일러를 하시던 분이면 일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색을 줄 수 있죠. 보이시죠? 색을 이렇게 바꿔도 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주시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레이어를 구분해 놨으니까 간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좀 전체적으로 줄여가지고 좀 두꺼우니까 전체 선택해서 이 선 두께를 0.1로 해주고,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여기서 도로 중심선만 선택을 해서 1 정도 해주고,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도로 중심선만 나가게 되죠. 그다음 건축물만 켜셔서 건축물을 선택해서 지금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을 색깔로 바꿔주고, 색깔은 대충 주황색을 많이 쓰죠. 이렇게 건축물 주황색 써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을 키셔서 하천은 당연히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하천도 한 1.5 한번 줄게요. 두께를 이렇게 1.5 주고, 이렇게 되게 되죠. 지형을 키면 이렇게 되고, 대지에다가 밑에가 비어 있으니까 배경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주고, 이렇게 같은 노란색을 또 이렇게 깔아주면,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건축물을 선택해서 효과를 스타일화, 그림자 만들기 0.2, 이 정도로. 지금 5000대1 수치지도 2개를 합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린데, 각자 필요한 부분, 이거보다 더 큰 자료를 원하시면 25000대1 수치지도를 활용하시고, 좀 더 확대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치지도를 잘라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져오셔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넣다가 튕겨버려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던 작업 파일 가지고 다시 설명을 이어갈게요. 이렇게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자도 넣을 수 있고, 이러한 하천 중심선을 가지고 브러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로 광화문 광장 또 저장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삽도를 출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대로 활용만 할 줄 안다면 이런 삽도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명칭 기입해주고, 뭐 요소들, 식생이라든지 다른 요소들도 추가해주고, 그리고 밑에 배경에 정상상을 캐드해서 붙여가지고 일러로 같이 가져와서 이미지 위에 필요한 부분만 삽도화 시켜주고, 그리고 이걸 아까처럼 JPG로 저장한 다음에 포토샵에서 리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세부적인 활용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실력에 맞게 센스 있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4편의 수치지도 활용하기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편밖에 안 됐지만 3개의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로 잠시 유튜브를 쉬는 바람에 마무리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치지도는 그 어떤 자료보다 정확하고 신뢰가 가며 활용 용이성도 높은 우리 업무의 기초 자료인데, 이 수치지도를 아예 활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마음 먹고 4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수치지도 활용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각각 본인의 업무에 맞게 필요한 부분과 활용은 각자 고민하고 알아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 넘게 유튜브 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독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다시 시작하게 된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멈춰있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 버튼 꾸준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조경 이론 이슈 시리즈의 다음 시리즈는 우리 조경업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또 시리즈로 진행을 해볼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